사업시행 계획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큰 틀을 좀 잡아놓고 또 문제 풀이 할게요. 자, 사업시행 계획은 국토법이나 개발법으로 말하면 실시계획 해당 부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예. 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계획 작성해서 얘도 이제 인가를 받고 인가 받으면은 고시까지 하는데 이때 일단은 이 계획 내용은 굉장히 많죠, 양이. 자,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했다면은 그거는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부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요, 인가 받기 전에 공람시키는데 얼마 이상? 얼마 이상? 10살 이상. 괜히 물었죠. 자, 10살 이상. 어차피 대답 안 할 거. 그리고 인가권자가 누구죠? 무조건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 하여튼 시장, 군수 등 아시겠죠? 인가, 허가, 시장, 군수 등, 인가, 관리처분 사업시행 계획 인가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준공 인가도, 시장, 군수 등 인가.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그렇죠.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는다. 이럴 때 인가 같아 여부 뭐합니까? 통보합니다. 얼마 내에? 그렇죠. 통보 60일. 관리처분 계획은 위, 아래 똑같아요. 공람도 30일, 통보도 30일. 얘는 공람은 14일. 그 다음에 통보는 60일 이내. 이렇게 다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시행 계획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100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에 내용은 그거 잘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요. 그거 보시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파트 보시면 맨 밑에 쌍가리 2번에 시장공서 등의 인가 받아라 했는데 변경할 때도 중지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인가 받아라 뭐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인가 받고 중지할 때도 인가 받고 폐지할 때도 인가 받는데 어떤 경우죠? 변경은 변경인데 뭡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얘는 인가 안 받죠. 뭘 받죠? 얘는요? 신고한다. 그 신고 대상이 거기 박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1번, 3번, 4번에 갔을 때에 무조건 10%. 몇 프로? 10%. 1번 정비사업비 10% 범위내 변경. 3번 대지면적 10% 범위내 변경. 4번도 무조건 끝에 10% 범위 내. 아시겠죠? 무조건 일단 공통점은 10%고요. 1번, 3번, 4번 뭐라고요? 10%. 양이 더 많습니다만 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미한 사항이다 하면 일단은 뭐라고요? 10%. 10%라는 단어만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뭡니까? 신고다, 신고. 그래서 인가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건 10%. 신고. 그리고 또 하나, 2번은 별표하세요.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해 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냥 해라. 신고하고 해라. 좋은 건데, 그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꿀 때에는 그때 인가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요. 여기서, 요게 1번이라면 2번에 부대 복리시설을 뭐 할 때? 첫 번째 뭐야? 줄 끄세요. 확대할 때. 뭐를 확대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 규모를 확대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위치를 변경할 때가 있는데, 자, 요때는 뭐야? 요때는 신고하고, 이때는 뭐야? 인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몰라, 요것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더 현 상태에서 좀 규모를 넓히는 거는, 요거는 그냥 뭐, 그 위치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냥 신고해. 근데 갑자기 여기 있던 것이 갑자기 절로 간대. 그때는 안 돼. 인가 받고 해.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3번, 인가 전, 여기 이제 여기 가운데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요때. 인가 박지 여기 중간에 전, 요거. 인가 전 동의 요건입니다. 인가 전 동의 요건. 아까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전 동의 있었죠, 그죠? 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기 전 동의 요건이에요. 요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동그란 3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행자가 조합이다. 그러면 맨 끝에 보세요. 물론 뭐 조합을 설립 인가 받기 전이든 여기 변경, 중지, 폐지도 다 인가 받는 거니까 변경하기 전이건 중지하기 전이건 폐지 전도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니은에 기억에 바로 미리 총회의 의견 뭐라고요? 1번 앉을게요. 조합할 때 뭐라고요? 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의견을 거쳐라. 저를 보세요. 이제는 설명합니다. 왜 여기서는 왜 총회의 의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미 조금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고 있는 뭐죠? 우리가 요거잖아요. 그죠?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는 사업시행 계획은 작성이라 표현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수립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작성, 수립 가지고 틀리지 않지만 요거는요. 배웠잖아, 앞에서. 과반수 동의잖아요. 그죠? 예. 요거 두 개, 공부한 지가 지금 5분도 안 했어요, 지금요. 사, 관 빼고, 아까 출석 말고, 의결 정적서에서 사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이지만, 사관, 요 두 개만 전체 다에 무조건 과반수 찬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날 때는 그때 얼마죠?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다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총회의 의결로 한 거예요. 왜? 이미 앞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총회의 의결로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뭡니까? 방금 했을 때 과반수 찬성. 또 뭡니까? 정비사업비가 10% 날 때는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 찬성.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떨 때는 과반수, 어떨 때는 3분의 2. 알아서, 때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뭐냐? 토지 등 소유자가, 요건 보나마나 재개발이야. 20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때는 저를 보세요.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똑같습니다. 4분의 3, 2분의 1 똑같아요. 그렇죠? 4분의 3, 2분의 1. 조합 설립 동의 요건과 똑같다. 4분의 3, 2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민간합동 법인이 할 때, 신탁업자가 할 때, 아시겠죠? 얘는 뭐냐? 밑에 다르죠, 그죠? 과반수 2분의 1입니다. 과반수 2분의 1.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소유자 과반수, 면적 2분의 1.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요, 민간합동 법인이 하든, 토지는 소유자가 하든, 신탁업자가 하든, 지정개발자라면 무조건 뭐라고요? 과반수 2분의 1. 과반수 2분의 1 무조건 동의받는데,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놈만,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에만 정비사업비를 예측해야 합니다. 바로 나야, 나. 재개발 사업, 그죠?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바로 뭡니까? 재개발. 그죠?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죠, 그죠? 할 때만 뭐라고요? 20%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비, 뭘로? 조례, 20도 조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지정개발자 중에서 누구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받아 할 때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재개발 사업에 한정된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그렇죠? 그 차액에 대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죠? 예. 청산금 지급이 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제 증환지 개념, 감환지 개념 다 주고 다 끝났었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돈 줄 거 받을 거 다 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는 게도 없고 더 줄 거 없으니까 그때 반환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4번의 기억은 뭐 공남 14일이고요. 니은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할 때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 즉 여기에 만약 학교 등이 있다. 만약에 여기 초등학교가 있다. 중학교가 있다. 혹시 사업할 때 학생들 공부하는데 혹시 지장이 있나 없나. 방해는 안 주나. 그런 것들을 누구랑? 교육감과 또는 교육장과 뭐라고요? 협의해라. 시끄럽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저도 오래 했지만은 항상 저는 요걸 반문하고 싶어요. 나는 아직까지 왜 그런가 나도 몰라, 이거를. 학교는 교장, 교감인데 왜 교육감만 감이 위에요? 왜 감이? 감이 안 되게, 그죠? 이것도 교육장이 원래 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학교 가면 교장 밑에 교감이잖아. 왜 교육감만, 왜 교육감 밑에 교육장이냐, 그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하여튼 법이 그래요. 교육감이 위고 교육장이 밑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가 전 묻지 마세요. 잘 몰라요. 나도. 이것도 내 교육식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도 모른대. 모른대.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가요. 교육장이 위고 교육감이 밑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모르게 좀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인가받으면 고시해라. 그리고 밑에, 자, 넘기세요. 일단은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도 풀면서. 자, 다 하지 말고요. 자, 풀면서 또 해보자고요. 자, 168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사업시행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시행은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그죠?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은 아까 사업시행 계획 그 중에 하나를 넣는 겁니다.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만든 편이고요. 2번, 사업시행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사업비를 뭐라고요? 10%, 10% 인가요, 신고요? 신고죠.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가 아니고 신고해야 한다. 해야 되겠죠? 틀렸죠? 다음 2번. 3번.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시행 기간 중에 어둡잖아요. 어떤 사람들 왕래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시행 계획이 있지만 요인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푸는 거예요. 당연히 왕래할 수 있도록 어두우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밤 되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로등 설치해야 되고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해야 되고요. 그죠?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CCTV죠. 그죠? 이런 것들.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왜 그럴까요? 밤 되면은 불량배들 막 저쪽 모여서 막 끼리끼리 있잖아요. 먹을 거 가스 먹죠. 그죠? 부탄 가서 먹잖아요. 그건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라. 요거 60일 요거고요. 5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라 그랬죠. 예. 2번. 사업시행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과반수 동의를, 과반수 찬성을, 이런 말로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1번 질문을요, 과반수의 찬성, 이런 말 나와도 틀린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예, 참고하시고요. 2번. 사업시행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냥 기본서에 있어요. 천재지변이잖아요. 지진 났잖아요. 초토됐는데 뭔 동의 받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정비기본계획 아파트에서 앞에 배울 때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이때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시장원서 등은 나오는 거죠. 공람 얼마? 인가받기 전에 공람은 10살 이상이다. 4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요거죠. 위치 변경하면 얘는 뭡니까? 인가. 위치 변경은요. 그때 신고해라. 틀렸죠. 그렇죠. 인가입니다. 정리법이 왜 어렵느냐? 저를 봐요. 이렇게 이런 것 구분시켜 주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풀이 하면서 하는 이유가 물론 이렇게 해도 막상 또 내일 모레 가면 또 감을 가면 해야 또 알아. 하지만 그래도 자꾸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대복리시설이 그냥 단순한 설치 규모의 확대는 신고한다 하지만 위치를 확 바꿔버리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어디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확 바꿔버려. 지난달에 맛집 갔는데 맛이 있어서 또 한 달에 갔는데 이사 갔대. 얼마나 열받아. 나한테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는 인가 바꿔라. 근데요, 이 강명도 분명히 아마 중요한 맛집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있는데 진짜 맛집은요 소문이 잘 안 납니다. 광고도 안 내요. 그죠? 왜? 지역 주민을 지들끼리 먹으려고 광고 안 합니다. 막 신문에 광고하고 TV에 광고하고 하면 손님이 복잡한데 먹고 나면 에이씨 맛이 별로네 그래요. 왜? 당연히 다른 데보다 맛도 좀 덜 없어야 되고 가격도 비싸야 됩니다. 왜? 광고비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인터넷 딱 치면 또 그런 집밖에 안 떠요. 정말로 맛집은 할머니가 해. 그죠? 네. 광고 낼 돈도 없어요. 그죠? 광고 안 내는 대신에 좀 깎아줄게. 좀 싸.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 지역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은 그 지역 원주민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든지 정 아니면 1분 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최고예요. 그죠? 물어보세요. 저는 만약에 뭐 지방 갔다. 뭐냐면 전라북 전주로 갔다. 전라도 음식이 맛 좋잖아요. 다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맛있는 게 뭐냐? 비빔밥 나오는 순간 가지마. 비빔밥 맛이 없어 이제. 비싸게 말이야. 한 그릇에 15,000원이니까 15,000원. 왠지 압니까? 비빔밥이 10,000원 이상이면은 그 나오는 그 그릇이 녹그릇이고 10,000원이 안 되는 거는 그냥 은그릇이요. 맛은 좋아요. 진짜 뭐 오리지널 전주비빔밥은 거기에 막 소고 육회에다가 막 들어가거든요. 맛 좋아요. 근데 조금 줘요. 한 그릇 다 먹고요. 더 먹고 싶을 정도 하고 뭔가 양이 안 차. 일부러 많이 안 주는 거야. 많이 주면 배부르면 에이씨 맛 별로 안 나니까 뭔가 좀 배가 덜 불러야 맛있거든. 그런데 비빔밥에 옆에 깔린 반찬 20가지 넘어요. 비빔밥에.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거 반찬 다 빼고 비빔밥만 딱 주고 반찬 한두 개 주면요 10,000원 이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그게 전주 문화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청도로 갔다. 그러면 택시기사한테 물으면 제일 좋더라고. 저도 가보니까 알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다 맞지 않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거의 90% 맞더라고요. 근데 광명은 유명한 게 뭐예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예? 제육덮밥? 전국 다 있는 거? 뭐 말을 못해요. 굴밥. 굴밥은 군산이 더 유명합니다. 군산이 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분명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제가 거의 한 오래됐으면 5년? 7년 됐나? 10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저쪽에 무슨 굴 있죠 왜? 강명 굴 동굴이잖아요. 다 갔어요 내가. 오래됐어요 이게. 왜냐면 하안당에 내 동네 살거든요. 놀러 왔다가 이제 갔어. 그때는 뭐였냐면은 공짜였어서 돈 안 받았어요. 안 받을 때야. 딱 들어갔어. 놀다 나와서 다음 주 뭐 돈 받는데. 그때 간데 토요일인데 그거 다음 돈 받는다 하더라고요.
잘 왔다 그러면서 정말 동물 시원하더라고요. 가니까 안에서 뭐 공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돈 안 내니까 너무 좋았어.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시원한 코너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두 분이 이러길래 지금 한 거예요, 지금요. 잠 깨셨죠? 예. 자, 그리고요, 자, 5번, 2번에 5번입니다. 하여튼 4번이 틀렸고요. 5번,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전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그 전에 면적 2분의 1, 맞죠? 과반수 2분의 1입니다. 맞는 편입니다. 자, 3번 하나 더 합시다. 사업시행 계획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 전에 얘는 똑같죠, 그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과 똑같다.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2분의 1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죠? 인가받는다. 똑같잖아.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 다 인가받습니다. 3번,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들 요약집 102페이지입니다. 거기 쌍가로 3번에 3번. 요거예요. 3번. 책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1번. 요약집에 1번. 사업시행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나오잖아.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럴 때 건축 관련 기준 밑에죠. 적합하지 않더라도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적합하지 않더라도 인가해 줄게. 그게 뭐냐? 주부, 대건을. 요 문제는 4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풀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솔직히 없는데 한번 문제 내본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 4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원과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 요청받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라.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아까 요약집 페이지, 메뉴 페이지, 니은. 며칠? 30일입니다. 저를 보세요. 국토법 20일, 개발법 20일이죠? 정비법은 30일이에요. 건축법은 15일. 그죠? 다 15일. 30일 맞는 거예요. 왜냐? 요것도 20일로 착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4번을 찍을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법은 20일, 개발법 20일, 정비법 30일, 건축법은 전부 다 15일. 그다음에 3번에 5번 시장운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 금액이 틀렸죠, 그죠? 100분의 20 범위 내니까 100분의 30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기 지정개발자가 누굴 떼죠? 토지 등 소유를 뗍니다. 아시겠죠? 물론 해설지에 좀 부족한데 뭐 좀 더 깊게 말하면은 지정개발자 중에서도 누굴 때? 토지 등 소유자일 때만 정비사업비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4번은 주부대건을 요거니까 복습할 때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깁니다. 자, 이제는 거기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인데요. 요약집 보시면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보시면 먼저 우리가 임시 거주시설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때 첫 번째, 이거는요, 재건축 사업은 들어가지 않아요. 재건축은 좀 돈이 좀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가난한, 뭡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일 때. 또 뭐죠? 재개발일 때. 만약에요, 임시 거주가 재건축일 때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그건 틀린 겁니다. 책 보세요. 1번, 사업시행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과 밖에, 만약에 여기가 정비구역이다.
그죠? 정비구역 안에 만약에 이렇게 뭐 주택 일이 있든지 아니면 밖에 일이 있든지 간에 아니고 밖이지, 그죠? 밖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하든지 일로 하든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정비구역 아니든 밖이든 간에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융자활성 등등을 해서 조치할 수가 있다. 이럴 때 2번 보시면 여기 있는 안에 건물이건 밖에 뭐 토지건 땅이건 간에 요것이 첫 번째 국가 또는 뭡니까 지자체인 경우도 있고 또 누굽니까 두 번째 공공단체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총 4명이나 있는데 달라요. 국가 절차나 물으면 얘는 무료다 무료. 얘는요 무료 유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유료이겠지만 누가 자동사업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뭐가 있다고요? 손실을 입히면은 손실을 보상하라 이런 말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책 보시면 2번이 그 얘기예요. 국가든 지자체든 공동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전부 다 그런 땅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에 국공유지 국가고 공유주가 지자체입니다. 이럴 때는 이 원칙 국가 지자체는요 땅 빌려줘 건물 빌려줘 원칙적으로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단은 원칙적으로 거절지 못한다. 사용료도 대부분 전부 다 면제다. 하지만 니은 밑에 거 거절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이면 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야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 팔아버렸다. 이제 내게 아니야. 계약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두 번째 먼저 너한테 빌려주기 전에 벌써 사용 계획이 다른 걸로 확정되었다.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네 먼저 벌써 다른 사람이 벌써 쓴다고 다 얘기돼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거절하고 싶어도 원래 안 되지만 이때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4번 보시면 공공단체 개인은 그렇죠? 유료 무료 이런 거 없지만 혹시 사용 시에 뭐라고요? 손실이 발생하면은 손실을 보상해라. 서로 협의하라 그 얘기죠 이제. 그리고 5번 공사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임시 거주시설을 만약에 설치했다면 철거하고 원상 회복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6번 재개발할 때 뭐라고요?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봐요. 재개발의 용어 중에 뭡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하나 더.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렇죠? 상업지역에서 재개발할 때만. 재건축 아닙니다. 재개발할 때만. 근데요, 뭐 지금 얘기지만 이거 이론적으로만 법률적으로만 있죠.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집주인이야. 야, 세입자가 있어. 주택에 하고 있어. 야, 그거 재개발한대. 예? 예를 들어갖고.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했는데 내가 상가가 있어. 1층에 무슨 편의점을 해. 식당을 해. 뭐를 해. 재개발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계약했을 때에 재개발 시 보증을 줄 테니까 나가는 조건으로 다 할 겁니다. 언제 끝난다며 언제 들어오실랍니까? 이거 안 해요. 안 해. 그들을 위해서 뭐 임상할지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은요 현실과 이론이 조금밖에 달라. 그래서 이론에만 일단은 재개발할 경우에 뭐라고요? 바로 임시상가 설치해서 세입자에게 좀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순환 방식은 이해해 주시고요. 3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먼저 여러분들 1번 보세요. 문제집 하나하나 풀면 하자고요. 임시 거주 시설 등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1번. 주환경 개선 사업 시행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조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자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있다. 맞죠? 한번 사업시행령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로는 면제. 여기서 공공단체가 틀렸죠, 그죠? 예. 공공단체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재개발사업 임시상가 설치할 수 있다는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자, 2번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인데 자, 요약집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3페이지 쌍가로 3번이에요.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죠. 수용사용은요,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수용사용은. 그죠?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문제는 뭐냐? 거기 1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사업시행령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 취득이 개발법으로 말하면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우리가 정리법에서는요, 수용이란 말하고 취득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취득이건 뭐라고요? 수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용은 뭐라고요? 취득이라 하는 겁니다. 취득 또는 수용. 사용. 수용 또는 사용인데 취득이 곧 수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요. 재건축이 재건축. 요거 항상 아까 전에 동의받는 것도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재건축은요, 함부로 수용 못 합니다. 재건축은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재개발은요, 할 때에 그 토지 얼마야? 대부분 다 토지고 집은 몇 채 안 됩니다. 아파트는요, 생각해 보세요. 한 동만 해도요, 여기 강명에 있는 101동 101호만 해도 5억이야. 한 동만 해도 수백억인데요. 거기 어쩌면 몇 천억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안 돼. 막 아파트 22동짜리 있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줘. 참, 줘라는 말이 진짜 내가 진짜 말이 줘지. 그냥 줘는커녕 진짜 천억도 없는데 지금요.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옥상에서 뿌리고 싶어. 갑자기 눈도 괜찮아. 그러니까 재건축은 언제 지진 나가지고 초토화 될 때만 하라 그 말이에요. 뭐 할 때만? 그때는 이걸로 이해하려, 이걸로. 초토화하지 말고. 천재, 지변, 등일 때만.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건축은 항상 외톨이야. 따로 해.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천재집일 때만 수용상이고.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번 보시면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비법이 우선순위이지만은, 그죠? 우선은 정비법이지만 없으면은 공치법 수정. 이건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2번 공치법 특례. 특례가 뭡니까? 공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않는다. 1번 사업 인정.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공익사업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원래는 그거를 신청도 하든 요청을 해가지고 공익사업으로 그거를 인가를 받든 뭘로 받든 인정을 받는 게 맞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그러한 사업으로 인정을 그냥 받은 걸로 간주해버린다. 그때가 요거잖아요. 요때죠. 몇 번 했었죠? 요거 인가. 고시죠, 고시. 고시 딱 떨어지면, 이때 뭐라고요? 이때 바로 사업 인정. 두 번째, 아까 했었죠? 인허가 고시 의제. 하지만, 요거 일단은. 자, 그리고요. 니은 재결 신청은 모든 법 다 똑같다. 시행기간 이내. 그 얘기죠. 디귿 별표하세요. 디귿은 개발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중에 저를 보서 돈으로 안 주고 뭐 대지로 준다. 아니면은 건축물로 준다. 현물로 준다. 이때는요. 준공인가 이후에도 원래는 준공인가 받기 전에 주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요. 인가 받기 전에 뭐 손실보상을 돈을 주던 땅으로 주던 아파 주던 줬는데 여기 현물로 줄 때는 돈이 아니고 줄 때는 준공인가 후에도 대지 또는 건축물로 주는 현물 보상일 때는요. 언제?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이것이요. 원래는 옛날에 준공인가 이후에 하여야 한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할 수 있다까지 해 주시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매도 청구까지 잠깐 먼저 볼게요. 자, 매도 청구는 벌써 했잖아요. 언제? 재건축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언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인가고시 30일, 항상 인가고시입니다. 인가고시 30일 이내에 동의를 하든지 말든, 너 동의 안 한다면서 말로 하지 말고 서로로서 격식 갖추어서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역, 니은, 디귿에 니은 지우세요. 지웠죠, 그죠? 기역,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다음에 디귿, 시장 운송 등등등의 시행자 지정에 하여튼간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에 동의 여부를 찬성이냐 반대냐 동의하냐 안 하냐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를 합니다. 이럴 때 2번 언제 한다고요? 촉구했으면은 촉구 받았죠 내가. 그럼 내가 소유자예요. 동의를 할까 동그라미 할까 찬성 반대 X 요거를 얼마 이내에? 2개월 이내에는 회답해라. 만약에 3번에 2개월이 지나도록 아예 안 냈습니다. 찬성도 안 냈고 반대도 안 냈어. 그럴 때는 뭐라고요?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쟤는요, 요 부분이 올해 나올 것 같아. 요 부분이 새로 추가된 법률이잖아요. 올해. 그래서 저는 3번 지문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숫자보다도. 왜? 3번 지문 있죠? 요거를 오히려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칙칙 들었는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만약 안 내면 뭐라고요? 아, 너 동의 안 하는 걸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는 뭐라고요? 동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꿔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지문에 문제는 없지만은 내가 문제 만들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지문을 내가 못 넣는 건지 좀 아쉬워요 지금. 다음에 우리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해답의 기간 지나면 몇 개? 2개월. 자, 2개월이 지나서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해답한 X 표시하고 낸 사람하고, 그죠? 너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 매도 청구.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또는 토지만. 나는 건물은 내 건데 토지는 내 게 아니야. 토지는 내 건데 건물 내 게 아니야. 즉 현재 매도 청구는 재건축이에요. 들어보세요. 재건축 조합원이 뭐죠?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잖아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약에 그게 따로따로 일하면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드문데 굳이 내가 조금 실무 개념을 도입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간혹 있어요. 한 100여 평이라는 땅은 A 건데 A 건축업자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해놓고 건물 한 4층 져가지고 층층이 4세대 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 있어요. 건축물 많은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가끔.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토지는 A 건데 B는 C 거, 1층은 C 가정 만약에 뭐 2층은 뭐 D, E, F를 한다면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이 사람 조합 안 된다 그 얘기 치기 말하면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뭐라고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합친 개념이잖아요. AND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는의 개념은 따로따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2번. 자, 문제집 2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개발 사업의 시행령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밑에 공지법상 토지, 물건 또는 그밖 권리를 취득, 즉 수용,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지법상 사업 인정으로 보고요.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이때고. 3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령은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주택단지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분할 청구입니다. 요거는 방금 읽다가 말았는데 요약집 쌍가로 5번이 5번. 아시겠죠? 5번이 5번. 재건축 사업의 범위, 이거를요, 우리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요, 이렇게 도로가,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이래 있어요. 이제 말고,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자, 여기가 이래 줄 얘기다. 여기 한강이에요. 한강이에요. 아파트 이래 있어요. 남양 이렇게. 가져갑시다. 자, 재건축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재건축할 때 동의요건 필요하잖아요. 얘가 단지 아니면, 그죠? 동별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101동, 102동, 103동에 산다고 한다면은 동의할까 안 할까요? 해, 안 해? 안 해. 나중에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을 때 여기 받는 보장 없습니다. 어딜지를 몰라요. 위치가 너무 좋고 조망권이 지금 한장하는데 지금 조망권에. 아마 이 아파트는 같은 평수라면요, 뒤에 거보다 더 비쌀 겁니다. 뭐 때문에? 조망권 때문에. 또 이쪽에 보니까 남양이가 또 기가 막히잖아. 제일 앞동이잖아. 남양에다가 조망권에다가 그냥 햇볕이 반짝반짝 그냥 뭐 풀잎이 수풀수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반대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나 같아도 아무리 내가 공부하고 부동산도 내가 한다면 나도 반대해. 왜? 뒤하고요, 1억, 2억 차이 날 겁니다. 정말이에요.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요건 잘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동별 가반수는 이 세 동은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죠? 만약에 전체 4분의 3은 세 동 빼고 거의 다 나왔을 때 가능하지만 이 세 동은 동별 가반수가 안 나오는 게 크기 때문에 이 세 동 때문에 못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토지 분할 청구한다고 말해요. 분할 청구. 이럴 때 앞에 우리가 용어 정의에서 요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각각 단지를 각각 따로 본다고 말해요. 각각. 그러잖아요. 그죠? 각각. 이쪽은 A 단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이 하지만 우리는 법률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무에 가서는 거의 해요. 하지만 이런 건 없는데 법률은 있다가 얘기해. 법률은 있다. 그러면 냅두고 할 수 있다 가만히있죠. 이때 나오는 분야는 뭐라고요? 토지 분할 청구인데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럴 때 나오잖아요. 1번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원래는 주기 60, 30, 150, 노기 100 미만 안 되잖아요. 원래는요. 그래도 해주겠다. 아시겠죠? 이럴 때 2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기 101동 여기 앞에 있죠. 일단은 분할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아니면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잘라야 돼. 그냥 잘라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토지 분할 청구할 때 2번 뭐라고요? 해당 앞동 사람하고 뭐라고요? 협의하자.
이것도 잘 쉽게 안 됩니다. 왜? 만약에 분할해보세요. 앞에 세 동은 뭐가 됩니까? 외출가 돼. 오히려 더 집값 떨어지잖아. 뒤에는 팍 올라가는데 밑에는 흐르거나 아파도 있잖아. 조만간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3번? 법원에다가 아시겠죠? 안 되니까 결국 법원에다가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때 4번 기억렌트 이것은 요거는 이제 해당 원론적 얘기니까 문제 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문제집 여기 3번은 풀어주시고요. 3번은 넘겨보세요. 자, 3번 다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4번 봐, 4번. 매도 청구와 토지 분할 청구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고 얼마?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된다. 맞는 편이죠? 2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왜? 토지만, 건축물만은 주거권에도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3번. 사업 시행에는 토지 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야 되고 토지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조금 전에 요약집, 그 동그라미 4번의 기억. 토지 분할이 청구된 경우에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조합설 인가와 사업 시행의 인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밑에 있는 원론적 내용입니다. 5번은 뭐냐, 이제. 요거는 그냥 원론적 내용 가지고는 잘 틀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질문 내는 겁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토지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니죠. 이게 뭐라 아까 1번이잖아요. 미달될지라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1, 2, 3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4번은 이러한 경우가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단독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없고 그냥 5개 지문 중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1, 2, 3번 정도에서 거의 나올 확률이 크고요. 공부한 다음에 이제 4번 정도는 이런 게 있고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약지 잠깐 보시면 104페이지 봐요. 104페이지. 자, 중환경 개선 사업 특례입니다. 1번. 중환경 개선 사업은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그렇죠. 시행자 누굽니까? 공공시행자니까. 그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저를 보세요. 환자, 수용, 관리, 혼용인데, 혼용은 그냥 5개. 그러니까 시행 방식이 몇 개냐? 5개입니다. 환자, 수용, 관리, 혼용이지만, 내용 설명할 때는 혼용하지 않습니다. 왜? 4개 중에 섞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자, 수용, 관리. 처음에 들어보세요. 환자, 수용, 관리 2개씩. 환자 2종 일반으로, 수용, 관리는 3종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들어보세요. 환자는 2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서 층수까지, 중층까지 되고요. 현재가 수용 방식이다.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을 할 때는 3종까지, 중고층이니까 20 몇 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용. 너 수용한다고 돈 많이 들었지? 더 올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관리처분 계획은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은요 3종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시행자가 시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방에서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있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 왜 재건축한다는 말만 나오고 왜 더딜까요? 시공자가요 그 지역은 분명히 2종 일반 지구 아니면 1종일까는 말이지. 그죠? 3종으로 시에서 안 풀어주면 못한다. 그 과정이 몇 년 걸려요. 함부로 해줬다가는 특혜를 주네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종으로 바뀌는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요걸 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당연히 3중에 가능하다. 그래서 수용관리 3종 아시겠죠? 요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보시면 두 번째로 보세요. 기업형 임대, 공공임대, 한마디로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200세대 이상일 때 그때는 밑에 뭐라고요? 준주거 지역으로 한다. 임대주택 200세대. 임대니까 200이요. 임대 200 준주거. 3번은 뭐 쉽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하는 때에 밑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번 환지, 환자 밑에 3중 아니고 2종. 환자, 환지하고 자 스스로는 2종이죠. 아시겠죠? 2종. 틀렸죠?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 공시법을 적용하지, 이거는요 기본서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법 적용하지 않고요. 4번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의 환자 수용관리. 수용관리는 3종이지만 임대주택 200세대는 준주거니까 당연히 수용관리면 나오겠죠. 그죠? 밑에 나오죠? 같은 말이죠.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준주거 지역한다. 5번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요건 똑같습니다. 국토법서 배웠잖아요. 국토법서 기준 국정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국령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국령. 자, 6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요약지 보시면은 요겁니다. 7번 보시면, 쌍가리 7번입니다. 보시면, 지상권 득 해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건 참 재밌는 것이, 분명히 세입자는요, 보증금 5천이든, 보증금 1억이든, 전세 2억이든 간에, 분명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누가, 토지등 소유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을 합니다. 이럴 때, 기업, 지상권이든, 전세권이건, 임차권이건 간에, 만약에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뭐라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돌리도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니은 여러분도 알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디 집에 뭐 1억이든 2억이든 전세 들어가 보세요. 나 2년 만기하고 나 나갈래. 그러면은 웬만한 열이면 거의 9은 그 임대인이 보증을 안 가지고 있어요. 뭘 딴 데 썼든지 썼지. 왜? 다른 세입자 들어올 때 받아가 주거든요. 이런 경우가 거의 90%예요, 90%. 그렇기 때문에 돈 없어, 배째,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열받고 손에 장사한다. 사업 시행할 때 지금 쏙 터지는 건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올며 계절 먹기로 사업 시행자를 일단 주고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굽니까? 니은, 전세금 등등은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보증금 돌리도라고 금전의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디귿 돈 돌려주고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한다. 네가 받은 보증금 1억 내가 줬다. 내놔. 근데 그때 가서도 이것이 돈이 없다고 안 주네. 그런다 뭐라고요? 네가 받을 땅이든 네가 받을 아파트든 뭐 한다고요? 압류한다. 그 말이에요. 4번. 압류하면 압류는 곧 저당권입니다. 압류 이꼬르 저당권. 압류 이꼬르 저당권. 그러니까 등기등본에 설정하지 않더라도 압류만 하면 그 뜻은 뭐라고요? 저당권과 같은 뜻을 갖는다. 그 말이죠. 2번 계약기간의 배제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 좀 더 할 겁니다. 인가받으면 바로 이제 공사 착수합니다. 고시하고 하기 때문에 다 나가야 돼. 세입자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상권이다. 지상권 30년 했다. 필요 없어요. 그거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계약 기간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문제 한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사업시행계 이후에 정리하겠습니다. 6번.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등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때 2번 금전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나중에 시행료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번 시행료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만 하면 끝. 그 자체가 바로 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압류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으면 그렇죠. 지상권 등등 계약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7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여기 처음 본 질문은 뒤에 나옵니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관리처분 계획 들어가겠습니다.